우선은 RSI가 뭔지를부터 형님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RSI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45분. 우선은 보조지표 중에 형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RSI. 이 보조지표는 무슨 보조지표죠? 추세 보조지표는 아닙니다. 박스 보조지표예요. 박스. 그래서 언제 제일 잘 맞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내려올 때, 요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만들어 줄 때 제일 잘 먹히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RSI는 추세용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추세용으로 사용하기가 애매합니다. RSI는 거의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RSI를 추세용으로 사용하려면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RSI 같은 경우는 MACD 같은 전략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럴 거면 RSI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RSI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고점과 저점을 많이 맞추려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쵸? 근데 RSI든 스토든 뭐 이런 부분, CCI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고 보는 보조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죠. RSI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건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RSI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상단선이 있고요, 하단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는 시그널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선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야. 그죠? 여기가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수는 뭐냐? 너무 많이 샀으니까 이젠 떨어지겠다 라고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상단으로 올라오면 너무 많이 누군가 팔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형님들이 RSI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나오는 요런 자리가 진입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리가 형님들이 생각하는 이제 매도 자리, 혹은 선물하시는 분들은 쇼자리가 되겠죠. 여기는 진입자리 혹은 롱자리가 되는 거고, 대부분 이런 걸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우선은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혹은 등락폭이 어느 정도 만들면서 위아래로 많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잘 먹히긴 하겠죠. 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돌아설 때 다시 상단 부근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결국은 이런 흐름들은 박스 흐름입니다. 그죠? 근데 단점은 뭐죠? 추세에 취약합니다. 추세에 취약해요. 이게 뭐냐면,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잘 안 내려와요.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이죠,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 중심부 아래에서 다시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형님들한테 진입자리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자리 같은 경우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판단해서 우선 첫 번째, 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요, 홀딩하고 가져가고 이런 전략으로 쓰는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거나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조금만 먹고 나오는 스캘핑 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조지표야. 그래서 현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할 수 있어. 혹은 현물도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저처럼 추세 매매를 하거나 스윙으로 가져가나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다이버전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이버전스는 뭐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반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다이버가 있고, 그리고 또 나온 게 있어요. 히든이 있습니다. 히든 다이버.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다이버전스가 있고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일반 다이버전스는 캔들이, 그리고 이거는 지표라고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지표랑 캔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RSI 같은 경우가 상단과 하단선이 있다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 고점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꼭 RSI로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 RSI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떨어지는 차트도 있죠. 떨어지다가 저점이 낮아졌지만 반대로 보면 뭐죠? 고점이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이건 RSI 보조지표입니다. RSI 보조지표가 고점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매수 자리라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형님들. 여기 이게 지금 RSI거든요. 밑에 RSI인데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올라갔죠.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내려갔는데 이건 지금 다이버전스니까 매수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타점으로 많이 보고요. 또 과거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낮아졌죠.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런 타점에서 다시 깨졌을 때나 내려올 때 요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겠죠. 그쵸?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히든 다이버전스가 따로 있죠. 히든 다이버전스는 뭐냐? 기본적으로 일반 다이버전스랑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은 캔들이 올라가고 보조지표가 내려갔죠. 그죠? 우선은 봅시다. 보조지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캔들이 이렇게 내려갔어. 그럼 뭐라고 봐야 되죠? 반대잖아. 원래는 이게 잘못 그렸어요. 요겁니다. 요거 반대죠. 캔들은 내려갔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히든 다이버전스는 왜 나왔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서도 그래서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형님들이 조금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쵸? 보조지표 고점이 올라가는, 결국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캔들과 보조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든은, 이거는 저도 가끔 헷갈려요. 방향이 나도 가끔 헷갈려. 근데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일반 다이버전스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잘 맞냐? 아닙니다, 형님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이버전스가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혁신적으로 잘 맞았으면 다이버전스 하나만 가지고도 부자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겠죠. 근데 저는 다이버전스 하나만 가지고 부자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팩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돈 번 사람들은 다이버전스를 보냐요? 라고 했을 때 보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히든은 헷갈려. 제가 그리려고 그랬을 때 지금 헷갈려. 머리가 자꾸 지금 헷갈리거든요. 히든 다이버전스는.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이버전스를 원리를 보시면 되고, 히든 다이버전스는 네이버에 쳐도 나와요. 네이버에 쳐도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이버전스랑은 좀 다른 거야. 제가 볼 때는 일반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이거를 조금 더 잘 안 맞으니까 하나 더 만든 거야. 이 새끼들이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두 개 다 봐라. 둘 중에 하나 얻어 걸리겠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얘기를 어찌됐든 이거는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우선은 말하려고 했던 거는 RSI죠. RSI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추세가 나왔을 때를 체크해야 됩니다, 형님들. 추세 나왔을 때 우선은 어디서부터 과매도 구간에서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과매도 구간에 나왔을 때 여기가 진입자리인데 이건 손절 나갔죠. 그쵸? 그리고 나 다시 나왔던 여기가 진입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쭉 갖고 있었을 때 팔아야 되는 자리는 어디야? 여기죠. 그쵸?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 놓쳤죠? 추세를 못 먹어요, 얘는.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다이버전스가 아니 다이버전스래. 보조지표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날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뭐 RSI로 홀딩을 해보겠다, 그런 전략을 가져갈 거면 다이버전스를 보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RSI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만들고자 했던 거, 얘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보는 이유도. 근데 이거를 내가 머리 써서 바꿔가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볼 거면 MACD 보는 게 맞죠. 이거 볼 거면 이동평균선 보는 게 맞아요. 이걸로 내가 추세 매매도 하겠다?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RSI랑 사랑에 빠진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굳이 그걸 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추세를 볼 때는. 예를 들면 박스가 이렇게 뒤에 자리 많이 나오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기가 많이 나오면 여기 매수, 뭐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었네요, 그죠?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리고 안 내려오고 여기서 깼으니까 여기 매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여기서 매수 잡았으면 뭐 손익비를 어느 정도 잡겠죠, 그죠? 꼭 내려와야만 그건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잡아보고 손익비 이렇게 따지면 여기도 수익, 여기도 수익이에요. 그리고 뒤에다 한번 봅시다. 손익비 따져본다면 대부분 아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진입하고 손익비 따졌을 때 이건 애매합니다. 이건 손절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쵸? 이건 손절. 이런 식으로 마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RSI는. 그래서 접점을 잡을 용도, 혹은 박스권 안에서 크게 추세가 나오지 않은 자리에서는 잘 맞을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박스 보조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위아래로 좀 흔드는 장들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잘 먹히지. 왜? 과매수 구간도 들어가고 과매도 구간도 잘 들어가니까. 근데 추세가 나와버리면 진입 자리도 안 주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혹시라도 요런 자리들 있죠. 형님들이 잡을 법한 숏 자리들, 어설프게 형님들이 요런 자리에서 숏을 잡잖아. 그럼 뚝배기 나가요. 추세에서는 수익 안 나고 계속 손절 나갈 거야. 반대로 잡아버리는 역격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 보면 이동평균선을 항상 설정을 하죠. 이동평균선을 뭐 121선 설정을 해서 이렇게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뭐만 잡는다, 롱만 잡는다 라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밑에 있을 때는 숏만 잡는다 라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숏 포지션만 잡고 여기서는 롱 포지션만 잡고,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 하나 설정해 놓고 RSI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냥 보이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 부가적으로 플러스 내가 개인적으로 캔들이나 차트를 더 볼 줄 안다면 수익률은 분명히 극대화될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보다도 훨씬 많이. 그래서 RSI 용도는 박스권 매매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스토캐스틱도 대부분 다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CI도 이런 흐름으로 보게끔 만들어진 보조지표입니다. 값이 다를 뿐이지 얘네가 만들어지고자 하는 성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RSI를 많이 설정해서 보시고, 저점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RSI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없어요. 어차피 짤짤이 초단타 스캘핑 매매 위주로 혹은 단타 위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형님들이 불장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불리하겠죠. 불장이 오면은 RSI 가지고 매매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쵸? 지금 같은 장이 안 좋거나 박스권이 나오거나 이랬을 땐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혹은 이런 뒤에 자리에서 막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잘 먹힐 수 있겠죠. 요런 자리는 잘 먹혀요, 그죠? 요런 자리들한테 어느 정도 잘 먹히거든요. 승률이 잘 나옵니다,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다 털려요. 여기서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혹은 이런 자리들은 못 먹어요.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기법을 좀 사용하는 게 맞아요. 얘가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장이 왔을 때는 상승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가지고 RSI 가지고 수익을 낸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막 엄청나게 수익을 낼 때 이 사람들은 찔딱찔딱 지 혼자 대도 않은 수익으로 마감을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불장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뭐 스토어도 그렇고 CCI도 그렇고 박스 보조 지표는 박스권에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이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다이버전스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